어디 쪽에서 하시나요? 에어비앤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드세요? 4, 5개월 운영하셨나요? 얼마 정도씩 매출 나셨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안녕하세요, 모니스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추가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직장인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더 수입이 생긴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회사 몰래 부수입을 올리고 계신 수강생분을 모셨습니다. 얼마나 벌고 계신지, 어디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기의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2기의 남키라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그죠? 수강 신청하실 때 네. 저 몰랐어요. 술김에 하셨다고. 친구가 예전에 한번 에어비앤비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 허가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얘기만 들었었는데 네.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뭐 유튜브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던 와중에 네. 긴 글을 봤어요. 제가 선생님 쓰신 그게 되게 좀 와닿아서 이제 그것도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좀 구직 활동 중에 술만 먹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술 먹으러 가시다가 네. 제가 쓴 글을 보셨고 네. 그리고 술 드시고 네. 집에 귀가하는 길에 네. 약간 술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네.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약간 술 기운을 살짝 얻어서 네. 이제 신청했었죠. 술 기운에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네요. 맞습니다. 아, 강의 날 가서 또 강의 듣고 또 강의 들으니까 임장을 다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임장해서 매물 구하시는 분들 보고 나도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세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 전에는 네. 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경험이 있던 친구가 아. 뭐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나도 알려줘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서 말이 끝났거든요. 네. 그럼 거의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신청한 거죠. 다른 뭐 부업들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거 다 보긴 봤는데 네네.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쏟는 시간이나 그리고 투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인테리어나 네.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창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남키님께서는 그러면 전혀 이쪽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셨네요? 그렇죠. 사업도 뭐 해본 경험은 없고 하고 싶긴 했고 뭐 네. 직장인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된다. 뭐 그쵸, 그 정도로만 하고 있었고 근데 인테리어는 제가 잠깐 한 1년 안 되게 좀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아,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거는 깊지는 못하지만 네.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그 시공이나 뭐 설계나 네. 디자인 쪽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전체 하는 이제 영업사원이었던 거죠. 아, 영업사원이셨구나. 네. 그래서 보는 눈은 좀 있으셨겠네요. 그럼 부동산이나 뭐 사업 이쪽으로는 경험은 없으셨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 많이 궁금하시는 게 지역이 어딘가, 어디에서 운영 중인가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어디 쪽에서 하시나요? 저는 마포구 상수 쪽 언제 오픈하셨죠? 8월에 오픈했습니다. 4, 5개월 운영하셨네요. 얼마 정도씩 매출 나셨었어요? 8월에는 오픈하자마자 100 얼마 채워졌고 아, 반 정도 네, 운영하시고. 채워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바로 250, 350, 430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8월에 아우, 430까지 나셨네? 이거 네. 어차피 개인 정보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만 해서 보여드릴까요? 나올 건데. 네. 그럼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430 매출 났었으면 300 이상 나는 거네요? 에어비앤비에 투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드세요? 저는 이거 강의 듣기 전에도 과연 투입하는 시간이 많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진짜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생각날 때마다 뭐 여행은 잘 하고 계시냐, 그리고 뭐 마지막 날인데 뭐 여행 소감은 어떠시냐, 그 정도. 가끔 가다가 뭐 밴 불러달라고 하면 제가 불러주는 정도. 이게 하루에 얼마 시간 든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고, 네. 뭐 2, 3일에 뭐 한 15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3일에 15분 쓰는데 지금 한 달에 순수익 300 이상이다.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돼요? 청소는 맡기고 있고요. 주말에 체크아웃 때는 제가 하고 평일에 체크아웃 될 때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청소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저는 좀 장박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청소비 한 20만 원? 20만 원. 네. 그럼 만약에 청소비를 20만 원 뺀다고 쳐도 네. 거의 그래도 300이네요. 그렇게 되는 순익이 거의 200 후반에서 300 되는 거고. 네. 청소 다 맡긴다고 하면은 사용하는 시간이 2, 3일에 10분? 네, 저도 그래도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인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내가 쓰는 투자 시간이랑 네.
거기에서 또 월급이 나오는 거 있으실 텐데 네. 다른 한편 전혀 내가 시간을 안 쓰는데도 거의 뭐 2, 3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괴리를 스스로 되게 많이 느끼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되면은 뭔가 회사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라는 생각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반대로는 제가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내가 이 회사랑 맞는지 맞는 회사면은 몇 년 뒤에 어떤 걸 하고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뒷받침이 되는 게 수익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저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에어비앤비를 4개 운영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그냥 기본 수익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나의 일을 또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나키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대신 여기에서 나오는 안정감은 있죠. 네. 안정감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한테 더 잘 맞는 일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다른 사업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어비앤비 그러면 창업하신 거에 만족을 하시겠죠? 네,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감을 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회사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 회사 사정이 저의 뭐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자다가도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이제 세팅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배우시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그나마 전보다 더 알게 된다. 오. 인테리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되게 신경 쓸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제 모습이 회사 업무할 때랑은 다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이냐 본인을 스스로 볼 수도 있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얼마나 성실성의껏 고객을 대했느냐도 별점이랑 후기로 나타날 때 내가 다른 사업을 해도 이 정도의 수준이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 느껴왔던 것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하고 네.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자립을 하고 있다고 느껴도 이 학교라는 테두리가 있었었잖아요, 과거에. 네. 근데 내가 취업을 해도 나를 또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 테두리가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온전히 다 내 책임이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수익 벌면 당연히 내 수익이긴 하지만 네. 날 것을 맛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또 발전시키냐 네. 거기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냐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걸 깨달을 것이냐에 따라서 남키님처럼 네.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 단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은 이제 회사는 재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숙소에 꼭 가야 책상이 풀리거든요. 그래요? 문은 잘 닫아놨는지 체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오. 그게 단적인 예시지 않을까. 그럼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을 꼽자면 이게 일희일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초기 단계인 것 같고 네네. 적응해 나가서 결국은 괜찮아질 점이긴 한데 오픈하고 나서 초반에 예약이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죠, 투자한 시간이나 그럼요. 비용이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기다리다 보면 예약이 또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일일비 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장박이 들어왔는데 예약이 취소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일일비 하지 말자 하고 기다리면 그것도 결국은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그 여행객들이 보통 2, 3개월 뒤에 예약을 네, 하니까 네. 딱 오픈했을 때 바로 예약이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하고 네. 지금 1월이지만 이제 막 12월 예약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그렇게 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임장을 어느 정도 다녔어요? 저는 3주 다닌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아침 9시 나가서 6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럼 하루에 들어간 부동산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뭐 전화 30개 그리고 찾아가는 거는 20개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냥 하나 보고 좌절하고 집에 들어간 날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목표를 그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3주 동안은 이제 출근한다 생각하고 그냥 양복 입고 돌아다녔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하던 인테리어 영업도 네. 이제 인테리어체를 들어가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동산 분들이 연령대도 비슷하고 하다고 네. 판단해서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려는 좀 깔끔하게 입고 있는 젊은 친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양복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약간 임장의 노하우 같은 거였네요. 저만의 그냥 생각이었던 거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1시간 동안 앉아서 본인이 그냥 나서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전화해주시고 뭐 지금 에어비앤비 하려고 하는 친구 있는데 좀 그거 알아봐줘 막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더운데 뭐 시켰다 가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에어비앤비를 하시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간에 이어진 것들이 많아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나랑 집주인하고 다른 세대 주민들, 뭐 구청, 주무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도 맞는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임장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혼자서 계속 임장 타니신 거예요? 팀 임장도 같이 다녔습니다. 아, 네, 저희가 3명이었는데 둘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임장 가고 그랬어요. 근데 임장을 실질적으로 간 것도 맞지만 모여서 공유 어떤 일이 있었다 네, 그런 거 하면서 서로 얘기하니까 이제 터놓고 얘기할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내일 집을 보러 간다 그러면 약간 부럽기도 하고 나도 빨리 집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또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더 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임장 다녀서 못 봤는데 네. 다른 분이 임장을 다니시다가 매물을 보시면은 네. 되네? 약간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서도 좀 힘이 나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냥 얻은 좋은 정보들을 가감없이 그냥 다 공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결국 안 됐지만 매물이 네. 2개가 동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네. 1층, 2층으로. 아, 근데 그게 결국 위반 건축물을 등기를 변경하면 되는데 집주인분이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은 조원분들이랑 말해가지고 이거 같이 하실까요? 해서 하시기도 했고 서로 도움을 되게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그래요? 연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왜냐면은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장을 안 다녔어요. 임장 안 다녔는데 관계는 잘 맺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찾으셨어. 근데 두 개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너 할래? 해서 이렇게 하게 되신 분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팀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계속 맺고 있어라. 혹시나 뭐 통보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또 같은 목표 지닌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도움 안 될 일은 없으니까요. 보증금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네. 그거를 제외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저도 이게 좀 많이 든 것 같긴 한데 한 1,600 정도 든 것 같아요. 네. 1600이나 됐어요? 투룸 아니었어요? 맞아요. 투룸에 거실도 되게 작고 거실도 작고 방도 작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인테리어를 거의 전체 공사를 했어요. 뭐뭐 하셨어요? 그럼 도배, 장판, 화장실, 주방 싱크대? 네. 싱크대도 바꾸셨구나. 다 바꾼 것 같아요. 그 현관문까지 바꿨었어요. 음. 왜냐면은 현관문은 크리티컬한 게 그 열리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문을 닫은 다음에 반대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관문도 바꿨고 그래서 원익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성비 있게 처음에 가는 게 맞았는데 저도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버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도 이제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하죠. 네, 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확신이 있다면 네.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키님께서 이렇게 에어비앤비 투자하셔가지고 투잡으로 지내고 계시잖아요. 네.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지금 월급 곱하기 2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남키님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이제 다른 걸 뭘 할까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네. 그래서 목표도 좀 미래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월급 받았을 때는 남는 돈으로 뭘 할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저축할까, 더 저축할까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뭘 배워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뭐 에어비앤비 하나 해가지고 그냥 뭐 월급 곱하기 2배가 들랑 말랑 뭐 이런 거 상황인데 약간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배달의 민족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고 사실 행복이 아닌 것 같다는 걸 간접 경험을 살짝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딴 거를 뭔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월급 받으면서 좀 급급하게 살다가 네. 그래도 조금 여유가 아무래도 생겼잖아요. 네. 조금 다른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그렇죠. 그런 변화도 좀 있으시다는 거네요. 네. 회사를 다닐 때는 네. 내가 자산을 모으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어. 네. 그랬을 때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모을 수도 있고 이걸 모아서 또 사업을 또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네. 좀 그전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면 네.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맞아요. 걸 해볼까 저걸 네.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만들어 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수강생분들 만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요. 아, 이런 거 경험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이런 걸 원하거든요. 음, 제가 그 수강생분들 뭐 책 읽어라,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해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자료를 드리고 네. 어떤 걸 조사해라, 음, 뭐 감사일기 써라, 그런 것들을 왜 하냐면 남키님처럼 이렇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어비앤비를 오픈하고, 사실 누가 보면은 아유 저거 가지고 뭐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하겠지만 예, 예. 이렇게 잘 되시면 마음이 좋더라고요. 덕분입니다.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날 그치? 제가 선택을 잘. 음주를 잘 하시는 바람에 처음에 그 이걸 오픈을 할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잖아요. 네. 만약에 이야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네.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네. 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오픈해서 예약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무슨 생각으로 이겨냈냐면 그 머닉스님이 그때 말씀해주신, 항상 강의 때 말씀해주신 게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했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죠. 네, 네. 네. 근데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회사 안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뭐 하면은 사실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다 보면은 사실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되는 이유 하나에 몰두하고 좀 추진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바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할 때도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안 돼봤자 뭐 보증금 돌려받는 거고, 그렇죠. 네, 투자하는 금액 뭐 1,000, 2,000 그거는 어떻게든 갚으면 되잖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려 했고, 주변에 저를 이제 좋아해주는 친구들이나 네. 부모님한테도 에어비앤비 할 거야 하면 이제 사실 야 그거 다 불법이래 이렇게 하는 친구가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거 다 불법이라 하면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경쟁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 좀 잘하셨네요. 저도 지금 에어비앤비 말고 다른 사업들도 하는데 네. 사실 실험적인 사업들도 있었어요. 근데 돈은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하는데 3천 넘게 들었고, 막 보증금도 3천 들었고, 권리금도 3천 들고, 네. 막 이렇게 해서 막 1억이 막 현금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되게 실험적인 실험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컨셉이 아니라 없는 컨셉을 네. 실험을 하는데 1억을 태웠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 실험 중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제가 에어비앤비를 보면 사실 이거 도전하고 나서 이 돈으로 에어비앤비 차라리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에어비앤비는 내가 실패해도 잃을 게 크지 않아요. 금액이.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면은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못 일어날 정도 실패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에어비앤비가 정말 메리트가 크다. 투입 자금이 적은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건 크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남키님께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그렇게 해도 좋은 경험으로 남길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 1억 든다고 했으면 못 그래서 없거니와 못했겠죠. 앞으로 에어비앤비 숙소를 늘려갈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제가 하고 싶던 건 파티룸이었거든요. 오, 파티룸. 네, 제가 파티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 네. 최종적으로 뭔가 저만의 공간, 어. 이런 거 저만의 컨셉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간 대여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에어비앤비를 하나 더 하는 한 상태에서 세 번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드는 리소스로 판단했을 때는 두 개를 운영해도 뭔가 버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한 개 하는데도 거의 시간 안 쓰시니까 네. 2개 해봤자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에어비앤비 장점 중에 하나인 게 내가 뭐 계속 늘려나가도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내가 1호점 하루 8시간 쓰면서 2호점을 또 8시간씩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좀 그런 게 장점이 사실 가장 큰 부분.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내가 뭐 누구한테 뭔가 어떤 거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술김에 강의를 신청한 것처럼 뭔가 할까 말까 저도 되게 평상시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안 한 것들도 되게 많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술김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강의 신청했던 게, 신청해서 그 강의장에 도착하고 강의를 듣고 감사일기를 쓰고 인장을 돌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면 결국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시작이
어려워서 다들 못하는 거긴 한데 그게 뭐 도착점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라도 시작해보면은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일기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일기는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매물 구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마인드 세팅 자체가 30개를 돌았는데 30개 다 물건을 하나도 못 보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뭐가 감사한지를 찾게 되면은 또 그 다음날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똑같은 감사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뭐 꼭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된다는 생각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드시는 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될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품을 들여야 되잖아요. 네. 시간을 쓰고 뭐 비용도 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오픈까지 가려면 일단 시작부터 해야지 네. 오픈을까지 갈지 말지 확률이 생기는 건데 네. 내가 로또도 안 샀는데 로또가 될 확률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을 해 나가려면 낙천적인 성격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될 것들을 자꾸 봐야지 결국 오픈까지 갈 수 있지.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네. 거기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낙천적인 거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낙천적이기 위해서, 긍정적이기 위해서. 왜냐면은 부정적인 것들은 너무 집중을 너무 잘 뺏어가. 맞아요. 남 욕하는 거 되게 귀 잘 들리잖아요. 뉴스 같은 것도 부정적인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기사 나오는 것들은 왜 나오냐?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끄기 너무 좋으니까. 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되게 포커스를 잘 맞추거든요. 네. 근데 이런 환경이나 주변의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감사일기 하세요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감사일기 너무 좋다 하면서 내가 절실히 느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남키님께서는 이거를 되게 깊이 어떤 의미가 있겠거니 하고 하신 건가 봐요. 꼬박꼬박 다 매번 쓰진 않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네, 못 쓴 날도 무엇에 감사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수강이 끝났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관계를 이어 오시면서 또 연락도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또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키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촬영 끝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제가 또 알려드리고 숙소도 한번 보고 보완할 거나 아니면 앞으로 제가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수강생 인터뷰 진행해봤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대화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깨달으셨네요. 생각이 많으신가 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성향이. 맞아요. 회사에서 되게 부조리한 일로 제가 퇴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사를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 또 회사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싹 강의 신청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강의 들었을 때 근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해주시는 말씀이 될까 안 될까보다 될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해주시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다.